네, 안녕하십니까. 최성민의 빅샷 최성민입니다. 어제 화려하게 증시를 대비한 SK바이오팜, 오늘도 아마 상한가에 가 있을 텐데요. IPO 대여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습니다. 역대급입니다. IPO 시장이 하반기에는 SK바이오팜 효과를 좀 누릴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7월에 심사 승인을 받은 26개 기업 가운데 15개 기업이 공모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SK바이오팜의 뒤를 이을 IPO 기대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혁신투자자문의 이경준 대표 모셨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뵙습니다. 예. 네, 한 달 만에 감사합니다. 뵙습니다. 네. 먼저 전에 이제 나오셨을 때 네. SK바이오팜에 대해서 좀 설명 잘 해주셨고, 네. 그다음에 엄청난 인기를 끌 것이다, 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어제 상장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도 굉장히 대기 물량이 많습니다. 매수 투기 물량이. 어떻게 보셨는지 감회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방송을 나갔었는데 네. 그때 댓글에 이제 좀 주식을 모른다. 바이오 거품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다행히 또 이제 3배 정도 가서 좀 체면 치레는 좀 했다. 네. 좀 그렇게 느낄 수 있겠고요. 네. 일단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FDA 승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FDA 승인 자체가 한번 그때 SK바이오팜 부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FDA 승인을 받으려고 제출한 서류 양이 270만 장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2개 받은 국내 기업은 SK바이오팜 유일하다라고 네. 할 수 있겠고, 공모 구조도 굉장히 깔끔하죠. SK가 100% 갖고 있었고 유통 물량도 없고 3, 4배 충분히 예상했었습니다. SK바이오팜에 지금 배정된 우리 사주, 네. 그러니까 그쪽에 회사 직원들이 받는 우리 사주 물량이 사실은 직원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명 가까이 되죠. 네. 네. 그분들이 좀 주식을 좀 잘 받았는데 네. 대박이 나셨겠어요? 엄청 대박 났죠. 이게 평생 직장인들이 사실 거의 10년, 20년 일해가지고 집 한 채 살까 말까 하는 정도인데 SK바이오팜의 직원이라는 것만으로 인생이 역전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었었던 거죠. 역시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 물량이 1,000만 주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SK바이오팜을 첫날 한 60만 주 정도 거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좀 샀으면 또 좋았을 뻔도 했지만 어쨌든 사기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좀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계시긴 하는데, 지금 IPO 시장이 이 SK바이오팜 때문에 좀 뜨거워질 수 있느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열기를 좀 이어갈 차기 종목이 혹시 있으십니까? 일단 시장에서 제일 핫하게 보는 종목은 BTS 글로벌 그룹이죠. 네. BTS 소속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있고, 카카오 게임즈와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뱅크, 카카오 시리즈들이 좀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저도 BTS 좋아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어저께도 얘기했듯이 사실 BTS라는 것이 하나의 그룹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상품으로 본다면 단독 상품 위험 리스크, 그러니까 싱글 프로덕트 리스크가 좀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BTS라는 이 그룹은 세계적인 그룹이고, 그다음에 실적도 그와 걸맞게 나오고 있는데,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신고서가 올라오진 않았어요. 이게 상장 예비 심사를 하고 있는데 승인이 돼야지 밸류를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심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단일 그룹이다 보니까 청구하기 전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하기 전에 플레디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청구하려고. 그래서 심사를 받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애널리스트 분들마다 2조 원이다, 5조 원이다, 6조 원이다, 많게는 기사에 10조 원까지 나오는데 거의 5배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밸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가지고 좀 볼 수 있겠고, 또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저도 예전에 이제 사이더스랑 큐브 엔터테인먼트에 잠깐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계약 비율입니다. 이번에 7년을 마감하고
또 7년이 예정돼 있는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 BTS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어떻게 계약했느냐, 그게 좀 뭐 갈릴 수 있겠고 제일 중요한 건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했는지 그게 좀 나와봐야 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애널리스트별로 좀 분석하는 방법이 좀 틀리고 그다음에 리스크를 갖다가 애널리스트의 마음속에 좀 생각하는 그런 그 강도가 좀 틀리지 않겠습니까? 네. 애널리스트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BTS만 좀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그렇게 뭐 고퍼를 물론 고퍼를 받겠지만 엄청나게 고퍼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앞으로의 숙제는 뭐 다른 프로덕트, 소위 말해서 다른 연예인이라든지 뭐 가수라든지 이런 소위 말해서 영업이익을 추가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소규모 엔터테인먼트도 인수하고 그리고 이제 또 12월 정도에 또 원래 사실 군입대가 예정되어 있는 멤버들이 있습니다. 12월이요? 네, 그 전까지는 이제 나이가 차가지고 이제 군입대를 예정돼 있는데 그것은 이제 좀 나눠가지고 전부 다 이제 동시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나눠서 가는 방향이라든지 현재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해외 콘서트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하반기에 조금 잠재되었을 때 좀 수익이 잘 나야 되는데 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저 결론은 뭐 밸류에이션이 뭐 얼마냐 미국에서 그 그래미 어워즈인가요? 뭐 여러 가지 상들을 많이 탔잖아요. 저기 BTS가. 그래서 뭐 군 면제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뭐 대중들의 바램,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지금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있나 보죠. 언급이 좀 나오기도 좀 뭐 그렇고 뭐 군입대 문제야 뭐 사실 여기 전 세계에서 지금 아미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조금 언급하기가 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테러 당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또 이제 국방부와 좀 해결해 병무청이죠. 병무청이 해결될 문제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생각을 좀 들어봤고요. 카카오 게임즈하고 페이지. 일단은 어떤 회사들입니까? 카카오 게임즈하고 페이지. 카카오 게임즈는 아시다시피 카카오의 자회사로서 게임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고 현재 그 청구 심사 중입니다. 그래서 승인이 조금 무난하게 지금 승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4월 달에 장외가로서는 한 1조 원 정도 했습니다. 1조 원인데 시총이 이 청구하자마자 약 2조 원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아하, 저도 급하게 아마 올라왔군요. 예상으로는 약 2조 원 정도 밸류로 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순서로 보면은 빅히트인지 카카오 게임즈인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근데 빅히트는 아무래도 좀 심사 과정이 유가증권이기도 하고 좀 길어지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조금 짧아질 가능성이 있죠. 코스닥인가요? 네네. 그래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사실은 유가증권시장 코스피에 상장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심사하는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고. 네,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일적인 게 이제 매출 비중이 뭐 여러 그룹이 있겠지만 제일 매출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좀 거래소가 좀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언급해 보실까요? 네, 이게 그 증권사별로 이제 주관을 다 여러 가지 하는데 첫 번째 SK 바이오팜 했던 그 증권사 그 팀이 SK 바이오팜도 하고 빅히트도 하고 그 다음에 할 게 카카오 페이지입니다. 요즘에 많이 보고 있는 웹툰, 모바일 웹툰 그 관련 회사인데 저도 웹툰을 참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건 아직 청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청구를 해서 심사 중인데 카카오 페이지는 한 연말 정도에 아마 청구를 해가지고 뭐 연말 12월 상장이라든지 뭐 내년 초 상장이 뭐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카카오 페이지가 IPO를 한다면 아무래도 청구를 할 가능성이 그래도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렇다고 본다면 카카오라고 한다면 연관 종목이 뭐 DNC 비디오 이런 거 있을 수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웹툰 관련된 맞습니다. 종목이 좀 큰 종목이 하나 올라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참 그 저는 흥미가 있습니다. 웹툰에 웹툰에 사실은 인기라든지 아니면 확산도가 아직은 초기 국면이고 성장이 어느 정도 뭐 담보가 돼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새로운 캐테고리이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캐테고리이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 페이지 좀 기대가 됩니다. 또 이게 언택트 주기 때문에
코로나 영향도 거의 안 받고 오히려 코로나 수혜주로 좀 불릴 수 있죠. 그렇습니다. 집에서 이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패밀리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번에 좀 뭐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자 봅시다. 정리를 하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사실은 BTS의 그 싱글 그러니까 단독 상품 네네. 리스크에 관련된 것들이 좀 있고 네. 코스피에 상장이 되니까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그렇죠.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카카오 페이지하고 카카오 게임즈가 나오는데 네네. 카카오 페이지가 이제 그 웹툰 관련된 회사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쯤에 심사 청구를 할 것이고 네네. 뭐 눈 깜짝할 사이에 또 IPO가 될 것이다. 네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니까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현재 나오는 얘기처럼 IPO 시장의 열기가 이제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지 우리가 궁금한데 다음에 또 혁신 투자자문 이경준 대표와 또 모셔서 지속적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